실제로 제 환자분들한테 수술하고 나서 꼭 당부드리는 게 제발 일주일 동안은 집안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무거운 물건을 위쪽으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분들께서는 택배 박스 정리나 위에 높은 곳에다 놓는 작업을 할 때는 수술 받으신 환자분에게는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가슴 수술을 앞두고 보호자분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슴 수술이라고 하면 처음 받아보는 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후에 내가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려면 언제부터 할 수 있을지, 이런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수술 직후부터 달라진 환경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함에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도와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생각하신 것보다는 가슴 확대 수술이나 가슴 축소, 거상 수술이 수술 후에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거동이 많이 불편해서 행동을 못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혼자 병원에 오셔서 수술 잘 받으시고 귀가하신 다음에 잘 회복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서 보호자분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슴 확대 수술을 하게 되면 근육 앞에다가 보형물 넣는 방식을 한다 하더라도 근육 근처에 보형물이 들어가서 누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팔을 미는 동작, 대흉근을 사용하는 동작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 24시간 동안은 가급적이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팔에 힘을 주거나 온몸에 큰 힘을 쓰는 일을 가급적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수술 과정에서 잘 지혈이 된 상태에서 24시간은 시간이 지나야지만 지혈했던 부분들이 좀 더 완벽하게 지혈이 되고 추가적인 출혈이 발생하는 일이 확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슴 확대 수술 후 혈종이 고이는 그 시기를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수술 직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 직후 24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병원에 오셔서 수술받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집에 가실 때는 무거운 걸 들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일어나는 것도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대흉근을 많이 사용하는 동작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수술하고 나서 이런 동작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특정 동작을 했을 때 가슴 안쪽에 있는 근육의 움직임이 많아지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팔을 가급적 많이 못 쓰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는 짐을 들어주시거나 탈의를 하실 때 도움을 주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당일날에는 이런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포츠 브라, 윗밴드 또는 보정 속옷을 모두 입혀서 귀가를 시켜드리는데요. 당일날에는 샤워를 하시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착용하신 이후에 그대로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다음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저는 앉아서 주무실 필요는 없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똑바로 누워서 주무신 다음에 일어날 때 동작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약간 옆으로 돌아서 누워서 일어나거나 팔로 짚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잠에서 일어날 때 밑몸 일으키기를 하면서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팔을 쓰지 못하고 옆으로 누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똑바로 일어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일어나는데 옆으로 눕거나 팔을 잠깐 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침대에서 잘 나오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호자분들께서는 만약에 수술하신 환자분이 일어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 목과 등을 손으로 받쳐서 앉혀주시면 훨씬 더 쉽게 일어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동작이 회복실에서 처음 침대에서 앉혀드릴 때 하는 동작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목과 등 뒤를 손으로 받쳐서 가볍게 당겨주시면 훨씬 편하게 아침에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혼자서 일어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수술 직후 일주일까지 회복을 하실 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중요한 동작이 있습니다. 물건을 들어서 위에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는 행위는 가슴 근육을 씀과 동시에 팔을 위로 올리면서 당겨지는 동작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가슴 확대 수술 후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동작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한테 수술하고 나서 꼭 당부드리는 게 제발 일주일 동안은 집안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수술해드린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집에 와 있는 택배 박스 열어서 물건들을 찬장에다가 넣는 정리 작업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통증이 느껴지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면서 멍이 올라와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혈종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무거운 물건을 위쪽으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분들께서는 택배 박스 정리나 위에 높은 곳에다 놓는 작업을 할 때는 수술 받으신 환자분에게는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호자 없이 혼자 계신다고 하면 내가 사용할 중요한 물건들이 너무 낮은 위치나 너무 높은 서랍 안에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셔서 일주일 동안 사용하셔야 될 물품들은 쓰기 편한 위치에 미리 꺼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까지 이렇게 회복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운전입니다. 전신 마취 또는 수면 마취를 하신 당일날에 운전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시적으로 필름을 끊기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치 음주운전과 비슷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수술하시는 당일날에는 자가용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오셨을 경우에는 대리운전 또는 보호자분이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 이내에도 운전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핸들을 돌리는 동작 자체가 대흉근을 쓰는 동작 중 하나입니다. 대흉근 동작에서 사용되는 동작은 이와 같습니다. 푸시업 같은 동작, 앞으로 미는 동작은 대흉근을 이용해서 팔에 힘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핸들을 잡고 있는데 핸들을 돌리는 동작을 해보시면 가슴 대흉근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큰 길을 별도의 회전 없이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신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좁은 골목길에 자녀분을 라이딩해야 되거나 운전 시간이 길거나 또는 주차를 할 때 핸들을 많이 돌려야 되는 일을 하셔야 된다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핸들을 돌리는 동작은 가급적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분들께서는 만약에 승용차로 운행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런 운전을 대신해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후 한 달까지는 무거운 물건을 조작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정 동작들이나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물건을 어느 정도 옮기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는 동작은 가슴에 힘을 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팔에 근육이 힘이 없으면 이 이두근이나 삼두근만 이용해서 물건을 들거나 미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힘을 다 쓰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에서 힘을 주게 되면 가슴 근육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10kg 이상 되는 물건을 들거나 나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정 자세와 특정 동작에서는 가슴 근육에 힘을 많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린아이가 달려들거나 또는 안아달라고 했을 경우에 조금 위험한 동작이 될 수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애가 다칠까봐 힘을 빡 주게 되면 가슴 수술 후의 주의사항보다는 아기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수술 후에 일주일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달까지는 육아와 관련된 부분들을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의 큰 부분은 3일 정도만 지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래 경과를 보러 오시는 일주일째면 일상적인 동작을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병원에 오셔서 상처도 확인하고 초음파로 제가 가슴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산책도 하시면서 편하게 몸을 움직이신 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회복을 하시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는 수술 당일, 수술 다음 날, 수술 후 일주일까지 환자분들이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으신지를 잘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만약에 보정 속옷을 입고 계시다면 훅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혼자서 착용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훅을 먼저 몸 아래에서 채우고 위로 올리는 형태로 본인께서 잘 착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서 그렇게 팔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샤워 후에 보정 속옷, 스포츠 브라 또는 윗밴드 착용하는 것을 도와주시면 훨씬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수술 직후 2주까지는 편하게 집업 브라를 입으실 수 있도록 스포츠 브라를 챙겨드리고 있고 착용하는 방법, 피해야 될 자세,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슴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영상을 올려드려 봤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수술 받으시는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분, 남편분, 남자친구분이 저희 영상을 보시고 소개로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라 보호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종목이었습니다.